안녕하세요. 시누이짓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답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우선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냐는 댓글들을 봤었는데, 네,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도 언제 제사가 있다 미리 알렸습니다. 제사 날짜를 기억 못해서 참석하지 못한 실수를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회사 일 때문이 아닌 개인적으로 노느라고요. 해서 그 뒤로 남동생이 실수하는 걸 보기 싫었고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미리 얘기하고 챙기게 된 거였습니다. 제사 때마다 빠짐없이 연락해왔었어요. 친정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실 땐 저 혼자 연차를 해서 엄마와 함께 둘이 제사 준비를 했었는데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준비하기 버거워져 그 뒤로는 남동생도 연차를 내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해서 연차 내라는 연락은 당연히 남동생만 내라는 의미였고요. 그런데 올케가 같이 연차를 내고 오기에 저도 당황해서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연차까지 내준 거냐? 고맙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론 땡땡이랑 내가 준비할 테니 무리하게 연차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고맙다 했었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올케가 늘 연차를 내고 제사 준비를 도와주러 오더라고요. 당연히 그때마다 고맙다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에게 왜 일을 시키냐? 시키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남동생은 결혼하고 나면 가족이 아닙니까? 본인을 업어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이 되는 건가요? 본인 할머니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니 당연히 동생도 손자로서 일손을 거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적었듯이 남동생이 앉아서 쉬는 꼴이 보기 싫어서 계속 시킨 겁니다. 올케한테 하라고 한 거 아니고 정확히 콕 찍어서 남동생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뭘 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도와주고 남동생한테도 가서 도와주거나 직접 하라고 했습니다. 올케가 제사 때 못 와도 이해하고 제사 준비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제 남편에게 강요 안 하고 있지만 늘 참석해주고 도와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올케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남동생이 하는 건 고마운 게 아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동생 부부와 저희 부부 관계가 나쁘게 비춰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살갑거나 연락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동생과 올케에게 먼저 연락이 오는 편이죠.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오늘 뭐 먹을 건데 넘어와 하는 식으로 먼저 연락 와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동생네가 먼저 같이 식사하자 제안하면 저희 부부는 후식을 사가거나 음식값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끔씩이긴 하지만 저희가 먼저 같이 식사하자 제안하기도 하고요. 해서 동생 부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올케가 제 행동이 시누이 짓이라 느끼며 불편해한다고 하니 저도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마지막 추가 글입니다. 댓글들을 다 읽어봤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생 집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왔습니다. 전화로 사과할까 했었는데 전화보단 직접 얼굴 보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해서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사과하고 이야기를 잘 마무리 짓고 왔네요. 그리고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 적지 못한 집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남동생이 결혼 후 부모님 생신, 명절, 아빠 퇴직 등 챙길 게 있으면 용돈은 얼마 정도 챙기냐고 먼저 물어오곤 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왔었고 올케도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용돈 문제에 제가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경조사와 부모님의 용돈은 다른 건데
제가 남동생 부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말하고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왜 연차까지 내서 음식하냐는 댓글이 많았는데 친정 엄마에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부모님이 아닌 친정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엄마가 10대 때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께서 혼자 키워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고 몇 년 뒤 외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고 이후 두 분의 제사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챙겨주셨다 들었고요. 엄마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신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알아봐 주시고 식당이나 반찬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해 주셨고 망설이는 엄마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반찬 가게를 하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찬 가게 운영을 접으면서 엄마가 정말 많이 울고 힘들어 하셨죠. 저희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각별했지만 엄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두 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제사상 차리는 걸 보면 속상합니다. 해서 저랑 아빠는 매년 엄마에게 음식을 사자고 말하지만 엄마가 너무 완강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집보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더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는 남동생에게도 제사 참석 강요는 안 할 생각입니다. 남동생이 제사를 가져가던 안 가져가던 할 수 있는 한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는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출가 외인인데 왜 제사에 관여하냐. 어차피 제주는 남동생이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출가 외인이기 이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녀로서 하고 싶은 겁니다. 대신 남동생과 올케에겐 더 이상 제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케가 제사 음식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자면 제가 남동생에게 시킨 건 맞지만 올케에게 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케가 뭘 하고 있으면 제가 돕거나 남동생한테 돕게 시키며 쉬게 합니다. 저는 시댁에서 제사를 안 지내는데 올케는 시댁에 와서 제사 음식 하는 게 미안했기에 연차 안 내도 된다. 우리가 할 테니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말해왔고 항상 미안하다 고맙다 했습니다. 이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댓글 중 저희 남편 얘기가 많은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편하게 쉬지 않습니다. 제가 전 부치고 있으면 기름 튄다고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고 저희 엄마가 남을 데치려 하면 자기가 하겠다며 건지는 타이밍만 봐달라 하는 사람입니다. 요리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도 중간중간 정리해주고 음식 도중 나오는 설거지도 틈틈이 해주곤 합니다. 솥이나 팬 같은 걸 저나 엄마가 들려고만 해도 못하게 말리면서 본인이 하고 있고요. 교자상 병품을 내리고 옮기는 건 너무 무거워서 해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거라 무거운 거 옮길 때만 부탁한다 적은 겁니다. 제가 시댁에서 배려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남동생 부부에게 명절에 처갓집 먼저 가는 건 어떻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번갈아 가며 오는 게 편하다 하더라고요. 추석에 친정에 먼저 가면 올케 오빠네를 볼 수 있고 설 때 늦게 가면 언니와 동생을 볼 수 있다 하면서요. 저는 시댁에서 어차피 차례를 안 지내니 친정에 먼저 가라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친정에 먼저 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올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동생 부부와 반대로 번갈아 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올케도 있고 시누이도 있지만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인 것 같아요. 나는 배려를 한다 안 시킨다 하는데 직접 듣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벌서는 기분일 듯 하네요. 두 번째, 저는 쓰니와 비슷한데 대신 싱글인 시누이입니다. 남동생이 우리 집에 오면 손님처럼 앉아있는데 제가 그 꼴을 못 봅니다.
본인 배우자는 부엌에 기웃거리는데 지가 뭔데 지집에서 손님처럼 앉아있나요? 동생 배우자 부엌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저도 동생 시켜요. 저는 쓰니님과 비슷해서 그런지 쓰니 편을 들게 되네요. 제 동생 배우자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요. 내 동생은 우리 가족이니 동생을 조져야지 결혼하면 갑자기 부모님이 사라집니까? 우리 집안에 일이 생기면 당연히 지가 해야죠. 그 집 며느리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건 남동생이 중간에서 말을 제대로 전달 못해서 그런 겁니다. 누나가 나는 반찬 받으면 용돈 주는데 왜 너는 안 주냐? 하고 말하면 누나가 뭐뭐 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매번 힘들게 반찬해 주시는데 용돈이라도 조금 챙겨드릴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주알 고주알 누나가 어쨌고 저쨌고 일러바치니 올케 입장에서는 시누이 집같이 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님 남동생이 멍청한 겁니다. 네 번째,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 이거 완전체 화법이에요. 난 잘못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도 하고 자기 변호도 더불어서 하는 거죠. 끝끝내 본질은 못 보시는 듯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올케보단 남동생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동생이 여기저기 말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남동생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